제가 지금 부산으로 가야 되니까 열차 시간 되는데 역사는 다음에 꼭 한번 건설 노조를 오래 하신 동지한테 한번 더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punk트인데 건설 노조 하나 현재 양상은 앞에 말씀드린 거 특별히 별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리하면은 지금 이 세 가지 정도가 하는 거죠. 지금 노조법 위반, 노동자성 아니다, 노조법 위반, 공정거래법 위반, 채용결정법 위반 이 세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두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한 2017년 정도부터 해가지고 한 가지가 더 생겼죠. 한 가지가 더 생긴 게 옆에 있는 정입니다. 어용노조 확산, 현장을 분열을 획책하고 일정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물리적인 폭력 유발하고 그래서 실제 사회적으로 계속 건설노조에 대해서 폭력 집단 기지를 만들어 나가는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이게 하나 더 붙어 있죠. 그래서 제가 현상적으로는 실제 우리를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게 경영력, 일상적으로 엄청 속도가 확대되어 있다. 특히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는 민주노총도 많이 괴롭습니다. 제가 때문에 민주노총에 맨날 오거든요. 맨날 와가지고 방송 막 틀어놓고 이제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면에서는 지금 또 대전이 시작된 여러분 다 아시는데 2001년도에 그죠? 문재인 정부 말기 때 저걸 만들었잖아요. 합동부처 회의를 해가지고 100일 동안 채용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한 이게 2001년도 9월달입니다. 그래가 100일 동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올해 대선 직후에 3월 31일 날 어쨌든 보도자료를 또 냈습니다. 그래서 현장 불법에 뿌리 뽑는다. 이게 제목이 보도자료. 관계부처 TF를 상시 운영하겠다. 그래서 또 채용절차법, 건설기관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지금 이래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윤석열이한테 다툴을 넘겨준 거예요.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노조 탄압에는 정권의 노조 여야를 짜놓다.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차이는 기존의 이명박근혜하고 차이는 문정부 이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한다는 겁니다. 개입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윤석열 들어와서는 기존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을 하는 양상이 공문을 보내거나 이러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거나 이러면서 이제 굴락을 하다가 일정하게 이제 조정이 돼가지고 정리를 하고 이런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윤석열 들어와가지고는 지금 뭐가 이제 차이가 나냐? 직접 현장에 이제 꼭 경찰들처럼 공정거래위가 현장 조사라는 이름으로 직접 노조 사무실을 들어와서 이번에 화물연대는 이제 그것 때문에 싸움박질을 하고 이랬습니다. 이런 양상으로 지금 양상이 변하고 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우리를 보이고 있다 이거고요. 이게 지금 건설노조는 목전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게 21일 거 있는 거잖아요. 부산 21일 거 공정위 1차 신문이 예정되어 있는데 공정위의 이 신문에 따른 결정의 역할은 효력은 법원의 1심 판결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강제조항이잖아요. 그거 구속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중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민주노총 상집에도 이제 이 상황이 올라와서 긴급하게 화물연대 파업 중이지만 건설노조 화물나온 건설이다. 그래서 건설노조의 탄압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고를 취합하고 그다음에 그에 대해서 총동 차원에서 노동탄압 분쇄 이런 차원으로 대책기구도 뿌리고 해나가야 된다. 하여튼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상집에서는. 근데 당장에 21일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국회에다가 어쨌든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토론회도 하자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자회견이나 시민사회 이런 것들을 만드는 걸 기본으로 하고. 근데 제가 느낄 때는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정도 해가지고 얘들이 예보를 끄을까 하지 않다라는 명확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어떻게 공장에 하급 효과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걸 보면서 우리는 작전을 보다는 구체적으로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하나 상황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수본에서 백브리핑을 어제 했는데 건설회사 갈치폭력 조직적 불법의 특별단속 실시 이게 백브리핑의 제목이고 그래서 어쨌든 10월부터 해가지고 이래 해서 그 조사했던 결과 급성이다 불법행위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만연해 있는 불법 근절, 공정한 채용질서 회복, 건설 현장 정상화 이것을 위해서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그 특별 단속은 12월 8일부터 200일간 한다 이겁니다. 200일간 계속 현장을 괴롭히겠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앞에 얘기 드린 것처럼 12월 21일 날 공정위 시비가 있는 것처럼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써가지고 건설 현장에 옥죄고 위축시키고 어쨌든 이 작전을 200일 동안 치겠다 이거잖아요. 거의 다 들어온 겁니다. 건설 노조에 대해서 예고한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유는 노동자가 아니다 출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는 투쟁을 준비해야 되고 하나는 그렇게 불리하진 않습니다. 특권 노동자가 노동자냐 아니냐 이 쟁점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1년도에 최초의 전면적인 공학하다 이걸 하면서 사회적으로 건설 노동자가 쟁점화를 시켰고 그때부터 해서 이것만 연구하는 전문직 연구 있어요. 운동권에 율사도 변호사도 있고 학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 내도 조금 생각 있는 국회의원은 특권 노동자를 노동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의원들도 여러 명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처음으로 그랬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투쟁을 쟁취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도 이 싸움이다. 이 싸움. 그래서 현재 지형을 보면 윤석열이 지난 20년 동안에 이 사회적 논쟁으로 법원도 이제는 대다수의 특권 노동자의 설립허가를 내주면서 인정하잖아요. 노동자성을. 그게 추세거든요. 20년 전에 그 추세가 확대되는 과정이었어요. 계속 확대 쟁취형 과정인데 이걸 완전히 20년 전으로 거꾸로 돌리는 과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윤석열은 명확하게 노동자가 아니다. 사장이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사장을 조합원으로 포함하고 있는 건설노조는 뭐다? 불법이다. 이거잖아요. 정규직 공무원을 불법화했던 거하고 똑같은 불법으로 들어올 거다. 윤석열과 자본은 철저하게 간다. 아예로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자신의 노후를 제공하고 뒷바라지하며 생활하는 사람 모든 노동자다. 이게 ILO가 지금 20년 이상 외쳐온 거잖아요. ILO 입장은 이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간층이라는 거예요. 중간층. 이거를 결정하는 최종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층 중에 중간층은 국회 중요, 법원 중요한데 어떨 때는 노동자라고 했다. 어떨 때는 사장이라고 했다. 이러잖아요. 국회와 법원에서 특고의 노동자성 관련해가지고 여러 업종에서 어쨌든 판결을 내는데 확대는 해오지만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똑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전히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정권의 신념을 산다는 거잖아요. 법원도.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층이 사장이다라는 걸 버리고 노동자다라고 하는 것으로 입장을 확실하게 정할 수 있게 하는 게 결국 근본적으로 지금 윤석열을 쳐내고 국제 역량까지 모아서 한국 사회 특권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근본적으로 정치하는 길이다. 이런 겁니다. 지형을 볼 때는 이거다. 그래서 우리의 투쟁은 어디를 설득에 들어가는 것이다. 설득하고 견인하고 어쩔 때는 압박하고 해서 우리 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은 이 중간층이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알고 가야 된다. 막 쟤들 치고 들어오고 이제 법정 싸움도 할 거고 국회가 토론회도 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노조법하고 지금 막 부각되고 있는 공정거래위 이거는 조금 알고 가자. 공정거래법이라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애초에 생긴 건 저것 때문이에요. 소위 말하는 돈쟁이들 재벌 대기업들이 서로 불법 거래하고요, 방황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거 불공정
여기를 대상으로 지금 공정거래법을 두르고 있는 거잖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네, 노동상호 관련 행사 관련해서 노조법과 공정거래법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이런 거죠. 네. 이런 겁니다. 공정거래법은 막 복잡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우리하고 연관되어 있는 건. 간단하게 보면은 소위 말하면 가격을 결정하고 유지하고 또 변경하는 힘이 강화돼가지고 이 얘기잖아요. 이거 불법이다 이거잖아요. 이걸 우리한테는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영업자 사장들이기 때문에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임금교섭하고 임금교섭이 담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단체 행동도 담합을 하기 위한 기법이다. 이게 지금 공정위가 조사하겠다는 내용의 한 축이에요. 두 번째는 상품 또는 용역 거래 조건이나 대금, 그 다음에 지급, 그 대가의 지급 요건 이런 걸 정하는 거. 이 정하는 게 소위 말해 노동조건 관련한 노선 내용이에요. 우리 노조로 볼 때는. 이것 자체를 사장이라고 보니까 또 이것도 불법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교섭행위 자체도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상품 생산, 출고, 수송 또는 거래에 제한 행위. 얼마나, 물량 얼마나, 배달할 건데, 이런 걸 계약하잖아요. 네. 이런 것 자체도 다 불법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사장이. 마지막으로,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거예요. 네.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우리 특정하잖아요. 계약할 때, 특허 노동자를. 하는데 이것 자체는, 소위 말하면 산별노조, 건설노조 산별노조인데, 산별노조 특정 단위 부분파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서 어떤 분과에서 이거를 따기 위해서 파업을 했어. 그러면 그게 이제 여기에 저축돼서 불법이 된다 이런 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법을 전문가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근데 공정거래위가 어쨌든 우리의 탄압의 칼날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속에서 도대체 노조를 탄압하는 그 조항과 그들이 뭐냐는 걸 우리 알고 가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제 소개를 드립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공정거래법이냐 노조법이냐 두 개는 절대로 양이 불가하다. 네. 무조건 하나는 절대야 돼.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공정거래위가 지금 부각된 상황에서는 이걸 무력화하는 것이 당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전략적 투쟁의 하나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특구 노동자, 건설 노동자들을 사장이라 해가지고 공정거래법을 적용하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거 다 바꿔야 돼요. 다른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산재보호법, 네, 그 다음에 고용보호법 다 바꿔야 돼요. 여기 보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게. 네, 제공하는 보장하는데 건설기계 관리법 3조량에 따라 건설기기로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딱 적혀 있단 말이에요. 저게 저 법에 특구 건설노동자잖아. 네. 이런 사람들 컨테이너 쉬는데 철강이 또 다른 아르지와 부분적으로 보장되어 있는데 다 개정해야 돼. 다 빼야 돼. 그 다음에 건설노조 화물연대와 합의해온 모든 것 정부하고도 합의해왔잖아요. 정부하고. 네. 그럼 정부도 담합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정부도. 그러니까 역대 정부가 모두가 불법 덩어리가 다 되는 겁니다. 건설노조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순간 공정거래법을 들이미는 순간 그동안 20몇 년 동안 해왔던 모든 정권과 교섭의 상대방, 자본가도 마찬가지고 다 담합을 한 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체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있잖아. 다 불법을 하는 주체가 된다.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지금 어거지 탄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윤석열은 이렇게 한다.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다. 지금 당장에 여기 길을 죽이고 먼지 와해하고 쪼개고 이런데 필요하고 유리하다 싶으면 그걸 무조건 가져가 쓰는 겁니다. 앞뒤 맥락 아무 상관없다. 이런 얘기. 그게 지금 공정거래위가 선정하는 탄압의 양상이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탄압 속에서 ILO가 화물연대 계획이 다시 긴급 개입을 했어요. 긴급 개입은 당장 피해가 굉장히 심하다라고 판단할 때 ILO가 개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부 이제 숨기려고 난리를 쳤지만 다 까졌잖아요. 우리가 직접 ILO에서 받아가지고 번역해가지고 이제 언론에 뿌렸어요. 그랬더니 언론도 아니 이게 긴급 계획인데 정부가 사기쳤네 이제 이런 걸 다 아는 거예요. ILO는 굉장히 신중하게 보고 있어요. 현재 상황을. 그럼 이거는 화물회에서 건설로도 바로 넘어올 거니까 계속 다른 상황이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ILO 긴급 계획의 핵심 내용은 이런 정도 세 가지.
2602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당시 화물과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제소해가지고 이런 판결을 받았던 게 있습니다. 이 단결법인데 특수 노동자는 노동자로서 단결법을 보장해야 한다. 이게 2000년대 초에 나왔던 거잖아요. 그 다음에 교섭 과정에서 취해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죠?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한일연대가 6월달에 합의했는데 파기한 거잖아,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도 제소의 대상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어쨌든 형사처벌 다 정하놔야 된다. 평화적 파괴 판정, 노동 탄압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번에 ILO의 긴급 개입 내용 세 가지는 다시 한번 한국 정부가 올 초에 ILO 핵심 협약이 발의가 됐는데 이제 감시 감독 대상이 된 거야, 한국 정부는. 그래서 이게 긴급 개입을 했는데 정부가 이거를 수정하거나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계속 감시 대상국이 된다, 한국이. 그래서 매년마다 이걸 검토하고 나와, ILO는. 이후 절차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몇 번 경고를 줬는데 안 되면 그 다음은 뭐가 되냐? 공식 ILO 전체 총회 속에서 이게 안건을 뭉쳐져가지고 한국을 어떻게 한다? 한국을 조치하는 구체적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데미지를 주는 거.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된다?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어요. ILO 차원에 그렇게 했는데도 안 하면. 그 다음 마지막에 또 한 가지가 뭐다? 한국이 EU, 미국 등등해가지고 한 21개국 정도 FTA를 맺어놨는데 10개 정도 국가와 노동기본권 관련 협약을 같이 맺었어요. 같이 맺었습니다. 일정 이상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합의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전에 EU 한EU FTA 조항 위반이라 해가지고 우리 ILO 협약 쟁취 투쟁할 때 한번 들어왔었는데 문재인이 어쨌든 개정하고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것이 마지막으로 들어와서 통상 무역의 악화 문제로 유발될 수 있는 이게 이제 ILO의 핵심 협약과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들 문제 이게 연관고리. 그래서 생각보다는 ILO의 핵심 협약이 이후에 우리 투쟁에 대해서 유리한 어떤 고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점이라고 하는 것 그걸 꼭 기억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 다음에 저건 보시면 될 것 같고 절차는 좀 될 것 같고 그래서 건설노조 차원에서 올해 6월달에 제소했죠? 네, 제소했습니다. 제소했는데 지금 화물연대 긴급 개입은 공공운수노조에서 긴급 공식 제소 절차를 하는 게 아니라 긴급 제소 밑에 뭐가 있습니다. 어쨌든 진정 이런 수준의 한 거고 긴급 개입 들어온 것이고 건설노조는 제가 알기로는 공식 제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주 밀도 있는 깊이 있는 조사에 근거해서 이 조사의 제소에 대한 결과를 ILO가 발표를 하게 될 거다. 그런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탄압의 세 가지의 법과 노조법, 공정거래법, 채용절차법 이 세 가지의 법을 수단으로 하나가 소위 말하면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했는데 단적으로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서울 지역에만 건설노조라고 하면서 이름을 들고 나서는 명함 들고 나서는 소위 소장들 테이블에 갖다 놓는 명함이 30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30개 이상이다. 근데 이들이 도대체 어떻게 움직이는 거냐 하는 거죠.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인천에 얼마 전에도 올해도 많았잖아요. 붙어가지고 구속도 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얘네들이 사람이 많지도 않잖아요. 소위 말하면 1인 1노조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두세 명 모여가지고 노조 설립하고 이걸 가지고 차 하나 가지고 현장 정문에 막아서서 이제 개구시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건설노조 조합원들의 출입을 방해하고 그러면서 민주노총 건설노조 니들 조합원만 채용하게 된다 이러면서 걔들이 고소하고 채용절차 위반하는 이런 것이 지금 2017년도부터가 본격화된 거야. 한 5년째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재미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돈을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며칠 한 일주일 하면 한 3천만 원씩 준다는 겁니다. 돈을. 일도 안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그 3천만 원씩 받아가지고 통일때 사고 이렇게 하면서 걔네들 나름대로의 네트워킹이 만들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보면 생각나는 건 미국 놈들이 다른 나라를 해먹을 때 반대하고 이런 거 해먹을 때 그런 거잖아요. 그 나라에
그 소위 반정부 데모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사회적 혼란을 만들어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만들어서 결국은 전국여신하고 이런 작전을 피는 겁니다. 이 똑같은 원리다. 그래서 제가 하이브리드 전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게 어떤 정말 그 소나 같은 건설 노동자 한 명이 돈 벌어먹을 거라고 우연히 시작한 것이냐? 그건 절대 아니겠죠. 아니겠죠. 굉장히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이걸 만들어 오는 겁니다.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방식의 탄압이 전면화되면서 건설노조 조합은 확대했잖아요. 건설노조 조합은 엄청 확대돼 나왔잖아요.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 이게 막혔습니다. 막혔어요. 일반 노동자들이 이 복자가 얽히기 싫고, 뭔지 모르고 법도나고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명확하게 전략적으로 목적의식적으로 조직에 나가고 있는 정권과 사회 조직에 나가고 있는 건설노조 탄압 양상이다. 이걸 꼭 기억하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투쟁할 건가에 대해서 여러분 토론하셔야 돼요. 자, 마무리 나가는데. 그래서 이런 탄압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잘 보자. 잘 보자. 올해 투쟁을 했던 곳들을 적어놓은 거죠. 택배파업, 공단이 시작했죠. 상하반기 화물연대 파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파리와이드 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우조선 사천 투쟁이 있었습니다. 건설노조를 파업을 하지 않았죠. 이제 시작 선포만 했잖아요. 4만 정도. 이런 걸 보면 지금 다남의 예공은 11월 말 12월 초에 지하철도 파괴됩니다. 철도도 파괴됩니다. 이랬잖아요. 근데 다 합의했습니다. 소위 말 갈라치기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절박한 사람이 투쟁에 나서는 거잖아요. 가장 절박한 것은 특고 비정규직입니다. 윤석열 노동탄압의 방망이는 여기에 달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다. 내년도 마찬가지. 그래서 순서가 잡혀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로 화물연대 쳤어. 근데 건설노조를 이제 때릴 거예요. 때리고 그 다음에 택배노조에 고용노조 만들고 그 다음에 택배노조 갈라치기 하면서 또 깨고 이거를 계속 할 거다. 윤석열은. 왜냐하면 거기를 치고 나면 민주노총에 소위 투쟁으로 나서는 활이 확 들리니까 그게 민주노총 추격의 핵심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건설노조 탄압이자 뭐다? 민주노총 탄압이다. 이렇게 저희는 보는 거고요. 그래서 총노동 차원의 공안 탄압, 노동운동에 대한 공안 탄압, 공대 이름을 뿌려야 그래서 건설 따로 화물 따로 택배 따로 이런 게 아니라 특고 노동자 노동 탄압 완전 폐기를 위한 공동 대책위원회 이런 것들 만들어 가야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여야 돼. 로타리 가까운 가지 말고 로타리 중간으로 모이는 투쟁을 하자 이런 거. 네, 그렇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거는 레미콘 노조가 창립 20주년에 조합원들한테 자기가 레미콘 노조를 생각할 때 드는 생각을 모은 거예요. 그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참 정말 정서적인 우리 건설 노동자다. 그런 예술적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금 딱 강조하고 싶은 것은 힘들지만 한 번은 엎어서 건설 현장 바꾸자 이거거든요. 힘들지만 한 번은 엎자. 한 번은 엎어서 우리 한상균 위원장이 단 한 번의 승리 이런가 위원장이 있잖아요. 한 번 엎어서 건설 현장 진짜 바꾸는 거 꼭지 따자. 지난 20년간의 투쟁의 결실을 보자. 지금 남은 것들 많잖아요. 여전히 한국어 불법하는 거 수두룩 빽빽하니까 이걸 꼭 기억하자.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갖고. 그리고 이제 건설노조가 작년에 투쟁이 단합이 시작되고 부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지금 똑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빨간데 결코 승리는 노동자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길 때까지 싸우니까. 맞죠? 이길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죠. 우리는 찌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이길 때까지 싸워요. 그리고 블라블라하고 여기 참 정말 울리는 이야기가 건설 노동자에게 노동자는 살아서 존재할 권리, 곧 생명권이다. 이런 건 아닙니까? 건설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곧 밥이고 생명이다. 이거 아닙니까? 밥이고 생명이다. 여러분들 역사를 보시면 만약에 지금 건설 노조가 없다면
그 저임금과 박봉과 그 다음에 그 근로조건과 뭐 휴게실이고 44시간이고 나가리 못한 거예요. 그래서 건설 노동자는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온 노조의 역사. 그래서 생명권이고요. 그 다음에 노동자의 생존을 지켜온 밥을 만들어온 생존의 역사. 그래서 생존권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서 절대 정보를 봐주지 않는 이상 끝내 가볼 것이다. 매년 투쟁을 이렇게 벌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노조법 위반하고 있는 투쟁 12월 달에 집중해서 100%는 아니지만 어쨌든 유리한 꼭지를 따자. 노동자성. 민주당은 될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3조 손배보다 노조법 이전 노동자성 인정을 더 안 하려고 합니다. 민주당 겁나거든요. 지들이 탄압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끝내 해나가기 위해서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두 가지를 타산지석으로 하자. 이번에 화물연대 파업에 엄청난 탄압이 있었습니다. 막가파식 탄압을 타산지석으로 삼자라는 거예요. 막가파식으로 왜 탄압하냐? 파업을 했잖아요. 파업을. 화물연대 파업해가지고 뭐 국가가 재난 상황에 떨어질 정도로 손실이 많았다. 그래서 3조니 6조니 막 이럽니다. 15일 파업했다고. 1만 명 안 되는 노동자가 일손을 낳았다고 3조, 4조의 손실을 봤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역지사지해서 보자. 우리 입장에 유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일손을 넣으면 그 정도 생산에 타격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 생산에 타격을 주는 게 노동자의 파업권입니다. 그리고 파업권은 그런 생산에 타격을 주라고 헌법에서부터 법률까지 충충 보장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정당한 권리. 그래서 이걸 타산지석으로 하자는 것은 3조, 4조가 아니라 30조, 60조 타격을 주는 중입니다. 자본가는 손해보잖아요. 누가 더 끝내 버티는가 싸움에 들어가는. 그래서 파업을 만약에 내년에 준비하시면 정말 끝장 반드시 승리까지 밀고 가는 파업을 드려야 돼요. 이 얘기입니다. 화물연대는 그렇게 준비하고 들어가지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정말 파업을 행사, 이게 첫 번째고요. 윤석열 관련을 타산지석으로 하자. 윤석열 관련, 아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걔는 무대포, 막가파, 비정상, 불법 이걸 다 하는 정권입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지만 검찰 독재라고 지금 독재 파시즘이에요. 독재고요. 이거는 또 저기 보수 극우 정치 세계적으로 이런 전략을 많이 썼어요. 브라질인데 룰라 잡아가지고 다 검찰 앞세가 독재해가지고 브라질 지구 정치 망하게 하고 이런 전략들이 있거든요. 윤석열이 그걸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저 옆에 보면 반년 만에 윤석열은 엄청난 걸 해냈습니다. 역대 어느 보수 정권도 하지 못했어요. 국민들이 무서워서 이걸 모두 다 누가 뭐라 하든 귀 닫고 다 닫고 지 갈 길만 가는 거예요. 좀비 정치 비슷합니다. 죽었다가 보수가 다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좀비가 됩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 지금 그런 정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명박근혜 정치를 합니다. 그리고 총선까지는 무조건 윤석열이는 그 국회까지 모두 다 점령하는 거. 무조건 그거 하나만 보고 간다. 다른 소리 안 들을 거다. 이 얘기 보였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건설뿐만 아니라 정치기획, 공안정부 이것은 더 확대되고 필연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당면한 단합에 가열차게 투쟁해서 넘어가면서 고비를 넘어가면서 이거를 또 하고 또 하는데 이제는 지쳤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장 좀 보자. 끝장을 보려면 뭘 해야 돼? 소위 말하면 지금 정권이 하는 데 대해서 슬쩍 건드려가 대충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그 노동탄압 체제, 한국의 노동탄압 체제를 필요 없는 투쟁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체제, 경제체제, 정치체제 엎어야 되는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노동탄압 분쇄 투쟁은 본질적으로 반윤석열 투쟁이다. 그 다음에 대안을 만드는 투쟁이다. 그 다음에 사생결단으로 조직 역량을 2배가 하는 투쟁이다. 이렇게 딱 잡고 배포를 크게, 포부를 크게 이렇게 해서 내년 한 해를 투쟁으로 달구고 2024년 어쨌든 총선까지 윤석열이 결실이 아니라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의 결실을 만들어내는 데까지 힘차게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준비 안 돼서 좀 많이 졸았지만 그래도 열심히 들으셨죠? 네, 우리 건설노조 공안 탄압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건설노조의 역사를 시간에 이렇게 진행해주신 김성란 교육위원장님에게 뜨거운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강의가 끝나시면 좀 깨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 뭐죠? 네? 네,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페이지를 보면요, 지금 제가 108페이지에 건설노조 탄압 상황과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오늘 강의를 아주 심도 있게 열심히 들으신 분들은 다 이해했겠지만, 이제 건설노조가 탄압의 맨 앞장에 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탄압을 그래서 쫄아서 우리도 그냥 그대로 당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지금 건설노조에서는 올해 4만이 파업을 했습니다. 4만이 투쟁 선포식을 하면서 조합원 딱 50%만 모아보자 해서 4만이 정말 딱 반절 모이더라고요. 그 힘을 시작으로 해서 내년에 7월에 윤석열 정부와 함께 한판 맞짱 떠보자라는 계획을 가지고 10만 총파업을 결의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10만 총파업이 아니라 건설노조 10만 총파업을 결의하고 그 탄압의 국면을 정말 힘과 투쟁으로 뚫어보자라는 결심들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이런 것들을 투쟁으로 뚫으려면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힘으로 뚫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건설노조의 역사를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투쟁으로 뚫고 성장해 왔다는 거 보시면서 이 이후에는 우리 조합원들과 내년 10만 총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뭘 준비해야 될까? 감독님들은 이걸 토론을 통해서 좀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80페이지 보시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그 TF팀 꾸려가지고 발표한 내용과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지구별로 탄압 상황이 들어간 내용들을 좀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성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노조가 아니다라는 그런 걸 가지고서 대응했던 부분하고 두 번째로는 채용별 차법 과 관련된 과태료 부과. 여기는 주로 타워크레인이 지금 과태료를 계속 맡고 있거든요.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는 노조원 고용과 관련돼서 밖에서 고용되기 전에 싸우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다 고발이 돼가지고 우리 대전 충청 타워크레인 같은 경우도 지부장이 고발돼서 과태료를 맞는 경우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금 조사가 들어간 내용들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에서는 지금 기계지부가 사업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자성이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임금을 임대료를 지역 임대료를 정하면은 우리처럼 임금을 딱 여기 대전 지역은 어떤 임대료로 고용한다 그리고 시간은 몇 시부터 시작한다 이런 것들을 단체협약으로 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구성해서 진행을 하면은 담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기업들이 담합해서 가격을 맞췄다라고 보고서 공정거래위에서 조사를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전 세종건설기계지부도 지금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사들이 보통 보면은 투쟁했던 현장들 있잖아요. 그 세종신청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크레인 지회 건설기계 크레인지회나 이런 데서 투쟁을 해서 조합원 고용과 관련해서 논의했던 것들을 다른 노조가 고발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고발하는 형식으로 공정거래 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112페이지. 그리고 특이한 거는 부산울산 경남건설지부는 비계분해가 지금 도급 상태예요. 근데 여기도 보통은 건설지부에 그 노동자를 공정거래위로 조사가 들어오지 않는데 여기는 비계부대가 지금 공정거래위법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경기 중성건설지구와 경기도 건설지구와 관련돼서는 어느 현장에 채용조차법 관련된 위반이 조사가 들어갔는지를 좀 적시했습니다. 그 건설지구 같은 경우는 단체 협약을 체결을 하고 그 법적인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채용조차법 관련돼서도 탄압이 구체적으로 돌아오지는 않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전 현장에 여기 이제 집회 신고를 하거나 투쟁이 벌어졌던 현장을 중심으로 다 조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대전 세종도 지난달에 다 한번 훑고 지나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꼬투리를 잡아서 좀 그 조사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거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까지 우리는 이제 규칙과 단결력을 가지고 이렇게 끌고 나왔다면 이런 상황들이 탄압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끌고 나가기 위해서 조합원들과 어떤 걸 좀 준비하고 간부들은 또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토론들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요. 이번 시간은 뒤에 보시면은 그 114페이지에 토론 주제가 간단하게 있거든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노동운동사 강의를 듣고 느낀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공업현황과 관련해서 우리는 조합원들과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건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돌아가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갖고 점심 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위포이 장소는 지대장님들 다 확인하셨죠? 네, 지대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분위포이 강의실로